네, 이어서 김기성 앵커가 꼽은 이슈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이슈들이 나와 있는지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죠. 네, 첫 번째 이슈는요. TSMC가 일본에 반도체 생산 공장을 질 거라는 보도가 나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기로는 TSMC가 일본에다가 연구 개발 거점을 만들 것이다. 이바라키현에다가 만들어 가지고 일본과 반도체를 갖다가 같이 연구를 한다. 네. 그래서 일본 정부가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의 절반 정도를 부담할 거다. 이까지 우리가 알고 있었는데 일본의 니혼게이자이 신문이 TSMC하고 거래하는 그런 기업들을 취재를 해가지고 보도를 했습니다. 내용이 뭔가 하면은 구마모토 현에다가 네. TSMC가 일본 내 첫 생산 공장을 만들 거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구마모토 현에다가 300mm 웨이파를 사용을 하는 최첨단 반도체 공장을 지을 계획이고, 구마모토 현 그러면은 소니가 바로 옆에 있습니다. 그래서 소니가 지금 주로 그 이미지 센서라든지 하는 여기에 들어가는 칩을 갖다가 TSMC에다가 생산 의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일본 물량을 겨냥을 해서 TSMC가 일본에 생산 시설을 갖추는 걸로 이렇게 보도가 되고 있는 겁니다. 네, 지금 TSMC를 축으로 해서 미국과 대만 또 그리고 일본이 반도체 동맹을 강화하겠다 이런 분석도 있던데 어떤가요? 네, 그렇습니다. 뭐 잘 알다시피 TSMC가 미국에다가 공장 건설하겠다라는 거는 이미 발표가 됐던 사실이고, 또 여기에다가 일본은 연구시설만 두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만약에 니혼게이자이 신문의 보도가 사실이라면 여기에 대해서 TSMC는 아직 답을 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이라면은 결국 미국과 일본, 대만으로 이어지는 반도체 동맹이 될 거다 이렇게들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TSMC 입장에서 본다면은 중국하고의 관계에서 삼성전자보다는 조금 더 자유롭다라는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TSMC가 이렇게 미국, 일본과 같이 반도체 동맹을 맺으면서 어떻게 보면 중국에 대한 시장은 버릴 수도 있다라는 그런 쪽으로 보고 있는데, 삼성은 사실은 그게 어렵기 때문에 이 동맹에 들어가기가 좀 힘들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우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만약 그렇게 된다 그러면 이제 파운드리 분야에서 이제 삼성이 따라잡기 더 힘들어지지 않을까 싶은데 어떤가요? 네, 그렇습니다. 미국과 일본, 대만의 동맹도 문제지만은 지금 TSMC가 현재 발표하고 있는 생산 시설 증설 계획을 보면은 우리가 그 얘기하죠. 삼성의 전략이 초격차 전략이다. 그러니까 후발주자가 따라올 수 없을 만큼의 투자를 해가지고 기술 격차를 벌리는 그런 전략을 갖다가 지금 현재 TSMC가 그대로 답습하는 거 아니냐라는 네. 그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현재 애리조나주에다가 TSMC가 120억 달러를 들여가지고 파운드리 공장을 지금 현재 짓고 있지 않습니까? 착공을 이미 했거든요. 네. 그것 이외에도 6개를 더 만들 거라는 그런 보도가 있고, 이렇게 볼 적에 결국은 삼성이 펼쳐왔던 초격차 전략을 TSMC가 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입장에서 볼 때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걸 따라가려 그러면은 거기에 버금가는 투자를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이재용 부회장은 공석에 있고 네, 지금 그렇죠. 결정을 내릴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 대규모 투자를 결정하기 쉽지 않을 것이다라는 그런 지적들이 나오고요. 그리고 또 삼성은 메모리와 비메모리를 동시에 지금 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비메모리 분야에서 TSMC를 따라잡고 1등이 되겠다는 목표가 과연 가능하겠느냐. 물론 작년에 저 시장 점유율 같은 경우에 보면은 54대 18이었거든요. 네. TSMC가 54, 삼성이 18이었는데 이게 1분기에 55대 17로 오히려 더 벌어졌다고요. 물론 삼성전자의 그 오스틴 공장 같은 경우에 그 정전 때문에 네. 공장 가동이 좀 멈춰가지고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은, 이렇게 만약에 TSMC가 계속해서 이 초격차 전략을 갖다가 끌고 나간다면은 삼성한테도 굉장히 버거운 싸움이 될 거다라는 그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겠네요. 우선 첫 번째 이슈로 TSMC의 일본에 대한 또 반도체 생산 공장을 지을 거라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이슈도 확인해 볼 텐데요. 중국 IT 분야의 젊은 창업자들이 잇따라서 은퇴를 선언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핀도도 아시죠? 핀도도의 창업자가 황정인데, 이 사람이 지난 3월에 일선에서 물러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핀도도 그러면 지난번에도 다른 얘기하면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한 5년밖에 출범한 지 5년밖에 안 됐고, 같은 업계의 알리바바를 작년 말 기준으로는 잠깐 넘어서서 1등을 하기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핀도도의 경영 전략은 그러니까 이 중소도시와 MZ 세대를 대상으로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황정이 은퇴에 대해서 문제가 되는 게 뭔가 하면은, 황정이라는 사람이 나이가 41살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41살에 이 은퇴를 한다는 거는 도저히 너무 빠른 나이기 때문에 그게 무슨 다른 어떤 이게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분석이 나오고요. 그리고 또 틱톡 운영사 바이트댄스의 창업자 장이밍 네. 이 사람 같은 경우는 나이가 38살입니다. 아. 이 사람조차도 은퇴를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거든요. 장이밍 네. 같은 경우에는 이 포브스가 평가한 걸로 보면은 중국에서 40대 이하에서 1등 부자입니다. 그러면서 이 친구는 뭐라고 얘기를 했는가 하면은 일상적인 관리 업무를 내려놓고 기업 문화나 사회적 책임과 관련된 그런 일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네, 지금 보면 최근 중국 정부가 IT 기업에 대한 규제를 굉장히 강화를 하고 있잖아요. 혹시 이런 것 때문이 아닐까 싶기도 한데 어떤가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가 나오기 시작한 게 알리바바의 마윈이 그러니까 중국 금융당국에 대해서 전당포식 정책이다라고 비난을 하면서 IT 업계에 대한 규제가 강화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네. 마윈이 곤혹을 겪고 있는 걸 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반면교사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전반적으로 중국의 정책이 지금 현재 IT 기업들에 대한 반독점, 규제 강화 뭐 이런 쪽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 때문에 그럴 거다 이렇게들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메이트환의 창업자라든가 아니면은 다른 IT 대기업의 젊은 창업자들이 잇따라서 퇴진할 것 같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 뭐 사실 성장하는 산업이라든지 이제 IT 분야 같은 경우는 CEO의 역할이 굉장히 크잖아요. 네, 그렇죠. 사실 CEO가 누구냐, CEO가 어떻게 하느냐, 그리고 소유와 경영이 사실은 분리가 안 되거든요. IT 업계 그렇죠. 같은 경우는. 네. 그래서 그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렇게 창업자들이 뒤로 물러나게 된다면은 결국은 전문 경영인이 들어오게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렇겠죠. 이 전문 경영인 같은 경우에는 급변하는 시장을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중국의 이 IT 업계가 막강한 인구를 바탕으로 성장을 한 측면도 있긴 하지만 네. 나름대로 그 창업자들의 어떤 이 독특한 능력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빠른 퇴진 같은 경우에는 중국 IT 업계 경쟁력에도 큰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분석들도 나오고 있습니다.